안녕하세요. 볼보타는 변호사 볼변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했던 실제 판결문으로 가사, 민사, 형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사 사건의 예로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번 회에서는 그 민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승소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이 소송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분들은 화면을 스킵해서 바로 볼보 XC90 T8 인스크립션 동영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렁무렁!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소장을 보실까요? 오늘도 역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20 가소 부당이득금 소장. 자, 소장이라는 거는 원고가 판사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돈을 받게 해주세요 라면서 내는 첫 서면이죠. 원고, 누구, 피고 1, 2, 3 있고 부당이득 청구 해소, 청구 취지. 청구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결론 부분을 쓰고 청구 원인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는 피고 측이었습니다. 원고가 어떻게 청구 취지를 썼냐면 1. 원고에게 피고 1은 1170만원, 피고 2는 300만원, 피고 3은 금 117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19년 10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상 청구 취지는 뒤에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악덕 채무자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질질 끌지 못하도록 이 12%의 이자가 소장 받은 다음 날부터 바로 계속해서 가산이 되는 거죠. 이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있을 수가 있고 기타 변호사 비용도 있죠.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피고들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게 해라. 인지대 송달료 다 물게 해라 라는 거고.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정 판결이 나면은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죠. 근데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가집행, 1심 판결 선고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판결을 구한 겁니다. 저희는 피고 측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만 했고, 자, 원고가 청구 원인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 전화금융 사기에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자들입니다. 자, 원고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래요. 그리고 피고들은 그 보이스피싱 피의자들한테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넘겼다. 즉 카드, 체크카드, 통장 이런 걸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죠. 2.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 전화금융 사기. 원고는 2019년 10월 18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70만원,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9년 원고의 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3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117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갑제 2호증, 이체 확인증. 자, 갑 1호증, 갑 2호증 이렇게 붙어 있죠. 원고가 내는 증거를 갑보증이라고 하고요. 피고가 내는 증거를 의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 측이 갑 1호증 증거를 다 첨부했어요. 3.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자,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고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여가지고 피고한테 입금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들은 나한테 돈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것은 뒷부분에서 제가 답변서를 저희가 어떻게 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피고는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넘겨 위 이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 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청구 원인이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 방조, 돈을 빌렸으면 차용금 청구 이런 게 되겠고요. 청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해주세요. 저게 안 되면 또 저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 원인은 여러 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70만원, 피고 2는 300만원, 피고 3은 117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을 받은 2019년 10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면서 증거까지 첨부해가지고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어요. 역시. 근데 피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형사소송을 하는 거는 고소를 한다고 하고요.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이니까 소를 제기한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볼보 XC90 T8 인스크립션. 오늘은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눌러서 열고 뚜껑을 떼서 위에다가 걸고 저희 아파트에는 에버온인데요. 완속만 되고 급속은 없습니다. 자, 꽂고 황색불은 준비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카드를 대고 시작 버튼 터치. 충전되는 시간 녹색불이 반짝반짝하는 건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옆에 테슬라도 충전하고 있네요. 테슬라 보니까 1시간 넘게 지금 충전 중이고, (4kW) 0.04kWh 1분 7초 8초 충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화면을 보면 왼쪽에 충전이 경로를 되고 있는 탐색 게 중입니다. 보이죠. 충전이 다 되어서 케이블을 뽑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먼저 잠금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뽑으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고 해서 확실하게 잠금 해제를 하고 뽑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꽉 껴가지고. 자, 뚜껑을 닫고 꾹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노브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동이 걸리죠.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검색. 오늘은 수원 남부경찰서 출장이 있습니다. 검색. 수원 남부경찰서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안내 시작.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오른쪽 밑에 이걸 누르면 화면이 커지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누르고 평상시에는 하이브리드 밑에 인디비주얼, 저는 인디비주얼을 퓨어 모드로 설정을 해놨어요. 전기차로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드라이브 모드 인디비주얼에 놓고 다시 한번 터치 눌러주면 인디비주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로 출발을 하겠습니다.